자, 이제 457페이지에서 우리 명신탁 같은 경우에는 1차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2차에도 나오고 해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될 정도로 여기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실무하실 때 명신탁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하지 말아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기 넘어갔는데 막 무효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니까요. 자,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명신탁 약정. 자, 명의를 맡기자는 서로 약정,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무효인가 유효인가 입니다. 그리고 예외라도 있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신탁 약정한 다음에 사서 맡길 겁니다. 명의를 맡기는 게 이제 명신탁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등기가 채권행위 말고 여기입니다. 우리 명신탁 합시다 그런 채권행위 아닙니다. 청약과 승낙 그거 말고요. 등기. 자,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이제 등기가 넘어갈 겁니다. 그 등기가 효력이 있냐 그입니다. 무효인가 유효인가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유효인데 하나는 또 무효고 상당히 또 여기도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케이스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갑을 해서 이제 갑을병 해서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제3자한테 넘어간다 했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명신탁 약정했던 사람은 보호를 아예 안 해주다시피 하는데 근데도 그 후에 이제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는 선의 그리고 악의도 묻지 않습니다. 악의까지도 묻지 않고 등기가 뭐다 유효다 라고 해서 이제 적극하다 아니면은 아예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명신탁의 원리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교재 한번 간단하게 점검하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명의를 맡긴다는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그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라. 그러니까 명의를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탈세 때문에. 그리고 채무 집행을 당할 것 같으니까 명의를 빼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안 당하려고 아니면 또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막 2주택, 3주택 중과세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명의를 빼돌리자, 명의를 맡기자. 그런 게 바로 이제 명신탁 약정입니다. 중개사무소 와가지고 분명히 부탁할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먼저 명신탁 실명법, 실제 명의를 등기를 해라 라고 해서 하도 명신탁이 많으니까 요거를 문제를 삼겠다 라고 해서 바로 실고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됐다. 연도는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명신탁의 약정, 명의를 맡기자. 자, 신탁자 그리고 수탁자 둘이 합의를 봐가지고 내가 사서 줄 테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어라. 아니면 돈 줄 테니까 네가 사라. 이런 게 바로 이제 명신탁 약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와보시면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라. 명신탁 했었을 때 반드시 찾아와라. 안 찾아오면 과징금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찾아와 요 소리 합니다. 자, 신탁자가 찾아와야 된다. 수탁자한테 맡겨놨을 건데 그입니다. 자, 숫자가 또 반두 숫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2자간은 잘 안 나올 건데 3자간의 명신탁. 여기가 이제 항상 등기형 아니면 계약형. 어느 게 나올지 모를 정도로 항상 한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제 신탁자가 가지고 있던 것을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근데 중개사무소에는 안 올 겁니다. 그냥 현재 신탁자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맡긴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등기가 어떻게 되나? 거기서 이제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또 효력은 있나? 자,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자 간의 명신탁, 신탁자, 수탁자 두 사람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3자간은 이제 신탁자, 수탁자 그 외에 매도인이 한 명 더 끼입니다. 매도인 그입니다. 매도인에게서 사온다. 그 사올 때 신탁자가 사오나 아니면 수탁자가 사오나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등기형, 하나는 또 계약형 기울이셔야 됩니다. 효력이 완전 다릅니다.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유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자간의 명신탁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459페이지 3자가 명신탁. 먼저 첫 번째 누가 삽니까? 신탁자가 산다. 그 매수를 좀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위아래가 달라요, 그입니다.
먼저 여기는 신탁자가 사다가 수탁자한테 맡긴다. 내가 살 테니까 가지고 있어라.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신탁자가 왜 살까? 그리고 왜 수탁자한테 빼돌릴까? 그입니다. 그러면 보호를 해주겠냐고 합니다. 지금 빼돌리는데 세금 안 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경매를 안 당하려고, 채무집행 안 하려고 요거를 빼돌리니까요. 보호를 해줄까요? 안 해주겠어. 상식적으로 봐도 해줄 수가 없다.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무효다. 이런 소리가 바로 이제 3자 간의 명신탁. 첫 번째 요걸 등기형, 그리고 중간 생략형 명신탁이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력을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는 악의도 묻질 않겠다는 겁니다. 명신탁을 알았는데도 등기가 여기는 유효다. 제3자는 적극 가담만 아니면 유효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명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게임입니다. 자, 그 정도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계약. 계약은 너무 친해서 돈 줄 테니까. 자, 돈 줄 테니까 맡겼다. 위임형 명신탁. 자, 친했을 때가 위임입니다. 위임 준다 그럴 겁니다. 변호사한테 믿고 소송을 맡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위임형 명신탁. 그 위임이 계약이니까 계약형 명신탁. 그러면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거니까 돈 줄 테니까 사서 가지고 있어라.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여기는 계약형입니다. 그러면 돈을 대주는 자금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신탁자. 그리고 돈을 받아서, 수탁자입니다. 받아서 그리고 재산을 사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수탁자한테 아예 등기를 유효로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도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도인이 전혀 몰라. 명신탁 있던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 안전을 생각해야 될 거니까 매도인을 보호를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뭐 신탁자, 수탁자가 이뻐서 그게 아닙니다. 매도인이 전혀 몰랐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합니다. 넘어가야지. 그래서 등기가 유효다. 하여튼 제3자는 똑같아. 그리고 이제 둘 다 예전에는 계약형 말고 등기형은 횡령죄가 성립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립하지 않아요. 판례를 바꿨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형, 등기형, 하여튼 3자 간의 명신탁이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요. 그거는 기억을 잘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명신탁도 뭐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올 정도니까요. 특히 이제 계약형, 등기형 이런 쪽에서 이제 신경을 좀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자 간의 명신탁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58페이지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명신탁. 오늘 제목은 이제 부동산 실골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명신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신탁 금지입니다. 자, 금지를 했는데 왜 중개사무소에서 소개하냐고 또 알선하냐고 거래가 성립되도록 하냐고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긴 한데 이자간이라고 해서 두 사람 그 얘기입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서 자 바로 이제 명신탁입니다. 두 사람 이자간. 자, 이자간입니다. 이자간 명신탁. 자, 그리고 이제 명신탁인데 등기가 넘어간다고 요거를 이전형 이렇게 부릅니다. 뭐 이렇게 부르는 말은 신경 쓸 건 없고요. 이전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전형 명신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형 명신탁입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 자,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 갑을 신탁자라고 볼까요? 시험 문제도 이제 갑이 누구다, 을이 누구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또 실무감은 갑을이 올 거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라. 꼭 사례 문제 같은 것은 앞으로 실무하시면은 갑도 볼 거고 을도 볼 거고 한 사람 더 병도 볼 거고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우리 신탁자가 그냥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명신탁 약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탁자가 목적이 안 좋아요. 탈세나 그리고 탈법, 세금을 안 내려고 탈세나 탈법을 목적으로 이 탈법이라는 게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입니다. 그러면 돈 안 갚으려고 이런 식으로 목적이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의사 표시는 그대로 유효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일치는 해요.
근데 여기는 목적이 이렇게 좋지를 않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을과 자, 받아줘라고 하면서 이제 받을 숫자 수탁자입니다. 매매수도 매수인 그랬잖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수탁자. 자, 그러면서 이제 명신탁 약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맡긴다. 자, 이러면서 이제 명기를 맡긴다는 명신탁 약정. 목적이 벌써 안 좋잖아요. 자, 빼돌리려고 세금 안 내려고 명신탁 먼저 약정.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다 유효 그러면 국가가 불법을 도와줍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 하여튼 어디를 가도 명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약정을 하고 우리 이제 을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또 행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약정은 무효고 두 번째 등기.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등기도 이제 그럼 여기다 유효 아니라는 겁니다. 빼 돌리는데 세금을 안 내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보호를 해주냐고. 자, 국가는 불법에 편승을 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도와줄 수가 없다. 입니다. 뭐 정의 실현인데 이런 거 어떻게 도와주겠냐입니다. 그럼 등기도 뭐라고요? 무효. 자, 그럼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입니다.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물권이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입니다. 여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보호를 안 해주겠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건데요. 근데 누가요? 수탁자가 가만 안 있겠죠, 그죠? 이게 한 5억 되고 10억 되는데 입니다. 8억입니다. 자, 병에게 이제 그럼 이제 병을 제 3자로 보실까요? 제 3자인 우리 병은 먼저 병은 정말 아주 눈물 나게 보호합니다. 민법에서는 꼭 선의만 보호했습니다. 선의는 명신탁 약정을 모른다, 입니다. 등기를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사람은 실제적인 소유권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선의는 이해가 됩니다. 모른다 그러면 보호를 해야 줄 거입니다. 거래 안전 때문에입니다. 다시 넘어가면 되겠냐고 5억을 줬는데 10억을 줬는데 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를 보실까요? 자, 이 아기는 안다. 저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보호를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민법은 맨날 그랬습니다. 비즈니 표시, 통정허위 표시, 뭐 사기가 됐건 착오가 됐건 강박이 됐건 모두 다 악의는 보호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보호를 안 해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미 뻔히 알았는데 왜 보호를 해주겠냐입니다. 여기는 알았다고 해도 선의 악의를 묻지를 아예 않습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유효. 라고 해서 이제 아예 유효. 자, 이 소리가 이제 누구 골탕 먹이려고요? 저기 신탁자입니다. 빼 돌려봐. 그리고 이제 못 찾아와. 라고 해서 찾아올 수 없게 아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계입니다. 그러면 안 맡길 거예요. 요수를 할 겁니다. 또 여기 우리 수탁자는 돈 없네 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돈도 못 찾아와 하기입니다. 괜히 맡겼네 해서 후회를 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3자는 항상 유효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 가담입니다. 적극 가담은 그냥 가담이 아닙니다. 적극 가담 안 판다는데 그리고 팔라고 해서 맨날 술만 먹여가지고 아예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입니다. 막 취중에 그냥 손을 가져다가 도장을 찍지 않나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 가담했을 때 이중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무효. 자, 이런 게까지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뭐 거의 뭐 103조 위반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했다. 뭐 선풍기가입니다. 여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 봐라. 여기는 안 된다. 근데 악이라고 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하지. 악이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물 난다고 했잖아요. 그입니다. 악이라고 해도 보호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담 정도는 그냥 악의 정도에 해당될 건데 아주 적극 가담 안 준다는데 어거지로 빼앗아 올 정도 이 정도면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만 무효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신탁자는 등기를 찾아가야 될 거고요. 실명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았다는 겁니다. 팔았을 때 우리 누구요? 우리 수탁자는 횡령. 남의 돈을 지금 5억짜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회사 공금을 빼돌린 죄가 횡령죄가 될 겁니다. 횡령.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돈을 또 안 주고 팔아치우고 입니다. 가지고 있으라고 하니까 보관할 사람이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 이제 삼자간에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성립한다. 여기는 성립하니까요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횡령죄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여긴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 신탁자는 실명 등기를 해야 되고요. 실명 등기, 실제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하면은 과징금 얻어 맞고개입니다. 30% 이하로 개입니다. 과징금. 그리고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첫 번째 과징금 얻어맞고 첫 번째니까 10%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또 등기를 안 해. 그럼 20% 계속 두들겨 패지는 않지만은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강제하겠다는 이행강제금 우선 봤네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봤죠. 저기 공법에 농지법에서 봤죠. 게입니다.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을 여기는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첫 번째 10%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다. 자, 이런 식으로 안 찾아가면 아주 절단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리고 자 2년 이하의 2천만 원 2억. 여기 2억입니다. 여기다 3억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2억. 자그마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수탁자 괜히 받아줬다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에 그리고 얼마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뭐 3일절에 정말 오이먹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사적인 처벌도 자꾸 물어봅니다. 여기다가 3억이라고 하질 않나? 아마 여기다가 또 2억이라고 할 겁니다. 아니면 또 자, 신탁자는 얼마요? 5년, 3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방조죄도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졌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년 이하 징역이 2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2억 그입니다. 그리고 정말 집을 하나 팔아야 되겠네 게입니다. 여기 이제 3년 이하 징역에 1억 개입니다. 뭐 한 5억 갖고 있으면 뭐 벌금 내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맡겨봐라 얘가 팔아치울 거야. 교도소 간다고 하면 또 보내달라고 더 난리가 날 겁니다. 몸에 좋은 콩밥을 더 드시겠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명시당 약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삼자간,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면 삼자간 명신탁입니다. 삼자간의 명신탁. 자, 그러면서 이제 등기형과 계약형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하나 추려서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알아야 됩니다. 1차도 나오고 2차도 나오고 우리 1차도 이제 케이스 형태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는 그냥 거의 무조건 케이스형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등기가 행해지네요. 등기형 명신탁. 근데 이 등기가 이제 중간을 생략하다 보니까요. 중간 생략형 이렇게도 부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지 법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누가 샀다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 자, 중간 생략형 그리고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이제 둘 다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정리를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는 우리 갑이 이제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팔겠다는 매도인. 그리고 이제 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매매계약만 체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매도인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3억으로 하나 사겠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누구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는 사람이 바로 여기는 을.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신탁자. 자, 신탁을 할 사람. 우리 신탁할 사람은 똑같아요. 여기는 한번 탈세 한번 해볼까? 세금 안 낼까? 이 목적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법. 경매 당할 것 같은데 돈을 안 갚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는 목적이 안 좋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탁자가 매수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여기는 자, 등기형 말고 계약형은 수탁자가 사. 여기는 신탁자가 사.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누가 사나요? 여기서 우리 매수할 때 여기 매수인이 누군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등기형인지 효과가 달라요. 그리고 계약형인지를 알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탈세나 탈법 목적이니까요.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까요? 여기 병은 이제 받아라. 자, 수탁자입니다. 자, 수탁자. 자, 수탁자한테 맡길 건데 이제 먼저 명신탁 약정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명의를 맡기자라는 명신탁 약정인데 채권행인데 여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무효. 왜냐하면 탈세 탈법인데 국가가 이걸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효력은 아예 없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탈세 탈법 때문에 등기가 넘어왔는데 우리 수탁자 앞으로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이것도 보호를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등기도 뭐 무효. 효력을 아예 안 주겠다는 겁니다. 자, 효력이 없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무효면은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제3자한테 넘어가도 무효가 될 건데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여기도 눈물 나 기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명신탁을 했던 사람들, 요 두 사람 여기가 이제 밉다고 등기도 무효네. 그리고 명신탁 약정도 채권행위, 물권행위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져. 바로 정은. 정이 이제 제3자인데 우리 제3자는 또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한 법이 있었고 저기 이제 민사특별법 정말 뭔가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의가 됐건 그리고 뭐가 됐건 악의가 됐건 이 악의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 명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입니다. 뻔히 알았다. 그입니다. 명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제3자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았는데도 여기는 선악을 묻지 않고 뭐라고요? 유효. 그입니다. 또 신탁자 골탕 먹어라. 그입니다. 계속 정말 골탕 먹입니다. 유효. 대신에 이제 안 판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호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적극가다. 여긴 정말 103조 위반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중매매도 적극가담은 무효라고 했을 겁니다. 어떠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무효다. 제3자가 어떠한 경우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건 아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다만 알았다고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야 됩니다. 제3자가 알았을 경우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취득한다. 유효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팔아치웠으니까요. 그럼 이제 아까 보셨네요. 수탁자는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입니다. 판례까지 바꿨다는 겁니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만 했고 등기는 바로 넘어왔으니까.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가지고 있어라, 보관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는 신탁자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맡겨놨다는 겁니다. 저기 이자가 하는 겁니다. 사서 그냥 맡기기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팔아치워도 여기는 교도소도 안 갑니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탁자 골탕 크게 먹을 겁니다. 괜히 맡겼네. 사다가 괜히 맡겼네. 해서 후회를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신탁자는 실제 명의로 등기를 해야 실명 등기 의무가 있고요. 그럼 저기하고 똑같겠네. 이행강제금도 얻어맞겠네. 과징금도 얻어맞겠네. 실명 등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안 찾아오면 제재 가할 거야.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등기가 효력이 뭔지, 횡령죄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행강제금 얻어맞는지 안 맞는지, 과징금, 그리고 실명 등기 의무 여기는 있다는 겁니다. 찾아와. 존말할 때 찾아와 라고 하는 실명 등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계약형, 계약. 요 계약이라는 게 친하다입니다. 위임입니다. 자, 위임했다, 돈 줬다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그럼 누가 살까요? 돈을 받아서 수탁자가 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완전 그림이 다릅니다. 여기 이제 계약형. 자, 계약형 명신탁이라고 해서 이제 명의신탁. 자, 이러면 이제 우리 1차까지도 이제 편하게 정리가 좀 될 거라는 겁니다. 1차도 막 급하다고 그냥 아예 책장만 넘기실 정도로 아주 복잡해요. 여기입니다. 자, 교재가 엄청나잖아요. 여기입니다. 우리 법령에서 점검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만 하신 분들 1차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를 내려고 많이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좀 거의 매년급으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이제 조심하실 게 갑이 여기도 매도는 하는데 매도인은 맞습니다. 자, 매도인은 맞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매매를 누가 하냐면은 신탁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병이. 여기는 수탁자가 등기만 넘겨받았는데 여기는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직접 산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을은 안 나타나겠네요. 여기입니다. 을이 여기는 자, 신탁자인데 돈을 좀 대주기는 요 신탁자가 돈만 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돈만 대준다입니다. 자금 조달. 자, 하면서 이제 자, 먼저 신탁자 수탁자가 명의 맡기자라고 여기는 명신탁 약정을 하긴 할 거라는 겁니다. 매매 전에 그입니다. 자, 명신탁 약정하면서 이제 내가 한 5억을 줄 테니까 그리고 가서 아파트를 하나 사라는 겁니다. 자, 갑반대 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갑은 이제 돈이 신탁자가 준 돈인지 알 수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경은 보호를 안 해줄 거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탁자가 이제 돈을 받아서 그입니다. 당연히 우리 명신탁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제 빼돌리려고 하는데 여기도 보호를 해주겠냐고입니다. 무효.
효력을 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수탁자를 보실까요? 여기 이제 수탁자가 샀다는 겁니다. 아까는 신탁자가 샀고입니다. 사서 맡긴 거고입니다. 사서 여기다가 이제 맡겨주고 등기는 요거 중간 생략하고 등기는 바로 병으로 그렇게 바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등기. 근데 여기는 이제 아예 누가요? 수탁자가 아예 등기까지도 하면서 여기는 매매를 누가 했다고요? 수탁자가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갈 건데, 자, 등기. 근데 우리 매도인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선이 우리 매도인 쪽에서 명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선이 모른다고입니다. 이렇게 모른다고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거래 안전 때문에 넘어가야 될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 자, 등기가 뭐라고요? 자, 선이라는 조건에서는 뭐라고요? 등기가 유효. 아예 효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수탁자 너 가져게입니다. 그럼 또 신탁자 골탕 먹고 내게입니다. 돈을 주고 사라고 했는데 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갈 건데 그때는 뭐라고요? 여기가 매도인이 모르면 등기가 유효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못 찾아가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실명 등기 뭐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실명으로 등기라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행 강제가 없다. 과정은 없다. 라고 못 찾아가니까 찾아오라 소리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우리 병이라는 우리 수탁자가 또 가만 안 있겠죠.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자, 제3자 그러면 여기는 또 똑같습니다. 또 여기도 아주 눈물나라고 이제 뭐요? 선이 그리고 악의를 아예 묻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자, 선악을 불문하고요. 자, 선의는 정말 이해가 되는데 악의도 알았다. 여기도 정말 명신탁을 알았다는 안다도 보호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래도 유효. 그래서 이제 아예 정말 특별한 법이니까 악의도 가져라. 제3자 가져라 입니다. 정말 신탁자 2번 골탕 먹네. 여기는 못 찾아와. 그리고 팔아도 따지지도 못하게입니다. 대신에 이제 적극 가담은 이렇게 이제 적극 가담만큼은 보호를 해줄 리가 없으니까 여기는 무효다. 뭐 항상 똑같았습니다. 뭐 어떤 경우도 그러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는 무효야. 이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뭐 당연하겠죠.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도 이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이러셔야 됩니다. 뭐 당연하기 쪽입니다. 자, 수탁자 가져라. 수탁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던 거니까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다시 3자 간의 명신탁은 둘 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대신에 등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요? 여기는 뭐라고 빼돌리니까 하기입니다. 여기는 매도인이 몰라. 선이라는 조건에서는 등기가 유효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돈을 받아서 누가 샀을까? 수탁자입니다. 산 사람이 수탁자. 여기 매수인입니다. 그리고 여긴 누구라고요? 신탁자가 사서계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자가 매수하여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여기는 등기용 맹신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신탁자가 돈을 주고 우리 누가 샀다고요? 수탁자가 매수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계약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금방 그냥 표가 나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효과가 약간씩 좀 다르니까요. 기억을 꼭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0년 뭐 점유했다라고 쓸 때 점유소득 시요 신탁자지 수탁자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탁자는 돈을 받아서 산 거고입니다. 타주 점유고입니다. 그리고 신탁자가 사다가 맡긴 거고 하다 보니까 20년 갔을 때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신탁자지 수탁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법령에서는 점유취득시효까지도 시험 문제 나왔었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이제 2차가 조금 더 까탈스럽게 나오니까요. 점검을 해 놓으셔야 그래야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우리 제3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자 간의 명신탁 제3자 아까 보셨습니다. 자, 선의가 될건 악의가 될건 뭐라고요? 유효. 그리고 적극 가담만 무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횡령죄 여부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자 간의 명신탁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입니다. 보관해라. 그입니다. 보관 안 하면 문제 3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제3자 간의 명신탁에서 이제 유형 여기는 제3자 간에서 첫 번째 우리 기업번호 바로 등기형 중간 생략형 저기 칠판에 있네요.
바로 이제 그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제3자까지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은 횡령죄가 성립한가 안 한가 좀 안 한다. 그리고 제3자는 선의가 됐건 악의가 됐건 뭐라고요? 유효라고 해서 효력을 아예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등기가 유효다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적극가담만 빼놓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 이제 우리 계약형 명의신탁 거기 유형에서 이제 여기도 제3자까지 써놓으면 그리고 자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매도인이 선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조건 충족이 되면은 뭐라고요? 누가 취득한다? 여기는 수탁자가 취득한다. 팔아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입니다. 수탁자 건데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내용에서는 쭉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에 이제 계약형, 등기형, 등기형은 실명 등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행 강제금, 과징금 얻어맞겠네. 근데 아래쪽에 못 찾아가 합니다. 수탁자 소유권 유효라고 했으니까 찾아갈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팔았을 때 부당이득 내놔, 부당이득 내놔. 라고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찾아갈 때 이제 누가요? 신탁자가 매도인 대의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 매도인 자리에 앉아서 바로 신탁자가 실명 등기할 때는 매도인 대의이다. 라고 해서 이제 신탁자가 뭘 해야 된다고요? 매도인입니다. 요 매도인을 그 자리에 앉아서 매도인 대의 해서 이제 아주 바쁩니다. 그입니다. 요 자리에 앉아서 등기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러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너무 안 쓸 거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갖고 매매는 유효니까 소유권 넘겨줘 해서 아주 어렵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안 찾아와 과징금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팔아치웠다. 그럼 이제 다시 팔았으니까 아까 5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5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부당한 이득 돌려달라. 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여기도 이제 알 수가 있고, 하여튼 제3자까지 가니까 조금 많이 복잡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2번에서 우리 종종 배우자, 여기도 탈세나 그리고 탈법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탈법, 탈세 목적으로 넘겼다. 그럼 종종이 됐건 배우자가 됐건 거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은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거기는 뭐 탈세 탈법 목적이 아니면 괜찮아 라고 이해면은 있어. 뭐 담보 가등기, 매도 담보 다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돈을 갚으려고 그런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장기 미등기자, 실명 등기 안 하는 사람 30% 이하입니다. 5, 10, 15 뭐 가액에 따라서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나머지 기간이었는데 크게 뭐 신경 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다 최대가 30%다. 그리고 이하다. 30% 이하에서 과징금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아래 이제 과징금 나왔죠. 뭐 30%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고 여기입니다. 30% 이하지 꼭 30%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좀 달라질 수 있어. 구간에 따라서 5나 10이나 15나 20이나 30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이행강제금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과징금을 얻어맞고도 또다시 등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니까 10%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얻어맞고도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같은 이루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 예, 과징금 말고 이행강제금을 또다시 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밥상 3개입니다. 형벌 얻어맞고 과징금 얻어맞고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그러면 다 털어냈을 거고 이 정도로 명신탁이 아주 무섭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벌칙에 보실까요? 자, 먼저 신탁자 건에요. 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2억입니다. 2억. 3억이라고 한 적도 있었다. 또 여기다 1억이라고 하려나? 2억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우수탁자 괜히 정말 받아줬다가 집 하나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팔아치워갖고 돈 좀 챙겨놨으면 모르는데 거기서 걸렸을 때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하지 말어. 신탁도 하지 말어. 받는 수탁도 하지 말어. 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래 이제 바로 우리 기출문제 나왔을 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 형태가 지금 계속 형태만 달리하면서 내용만 달리하면서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박스 문제를 보시면서 이게 등기형인가 계약형인가 형태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신탁자인가 수탁자인가, 그러면 누가 사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도 나중에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 먼저 갑하고 이제 갑과 그리고 이제 친구 을은 계입니다. 그 다음에 을을 수탁자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여기는 아예 계약 명신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2번에 있는 계약형 명신탁이다 라고 아예 그냥 여기는 답을 알려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친구한테 돈 주면서 사라 그랬을 거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계약 명신탁을 하였고입니다. 그럼 이제 상황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친구가 돈 주면서 사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을은 게입니다. 자, 을이 이제 아까 이제 충구 을이니까 수탁자입니다. 사는 사람이 을이요 게입니다. 갑은 신탁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써놔야 됩니다. 그다음 병소유, 그러니까 우리 병이 바로 이제 매도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병소유 그랬으니까 갑을 병을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X 토지를 매수해서 을 명의로 정말 맞잖아요. 입니다. 친구 명의 을 명의로 입니다. 한 3억 주니까 그 3억 가지고 지금 을이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등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병이 아냐 모르냐 여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 이제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적용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박스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기억 보내보실까요? 먼저 갑과, 갑은 아까 신탁자였습니다. 을은 수탁자였습니다. 자, 둘의 약정이며 명신탁 약정이겠네요. 여기입니다. 자, 먼저 갑과 을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입니다. 맞죠? 입니다. 자, 지금 둘이 하겠다는 여기입니다. 자, 을과 아까 이제 여기는 갑을이었습니다. 갑을 해가지고 이제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 맞네요. 여기입니다. 자, 무효 맞다. 자, 지금 첫 번째 기업번은 맞았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니은번 해보실까요? 갑과 을의 위 약정을 지금 명신탁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애매하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하면 여기는 약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약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약정은 유효다. 근데 갑하고 을은 명신탁 약정입니다. 명신탁 약정을 여기는 자, 그 약정을 여기는 이제 알지 못한 경우 여기가 선이면 거기가 유효라고 했나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기는 등기는 몰라도 여기는 뭐라고요? 약정이라고 했으니까 그 약정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니은번에서 많이 혼란을 일으켰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약정은 명신탁 약정이니까 그냥 그대로 무효입니다. 무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가 됐었을 때 그게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거기가 유효지. 그리고 수탁자에게 등기가 넘어갔을 때가 유효지. 약정이 유효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번은 아니요. 여기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에 옳은 거 그러면 3번 정도로 많이 갔을 겁니다.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정은 명시당 약정이니까 그대로 무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디귿번 이제 그 아래서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갑은 그 다음에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말이 안 되죠. 입니다. 자, 소유권 취득한다. 아니요. 그냥 누가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갑은 신탁자입니다. 신탁자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가 도와주네. 이런 소리니까 거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해보실까요? 갑과 을의 위 약정을, 그럼 명신탁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자, 여기서 이제 병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거기는 매도인인 겁니다. 알았다. 여기는 이제 모른다는 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근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우리 정은 또 제3자였습니다. 제3자입니다. 거기가 알건 못하건 뭐라고요?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입니다. 여기는 매도인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알건 뭐 여기서 이제 몰랐을 때는 등기가 넘어갈 거고입니다. 수탁자한테 넘어갈 거고 그리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넘어가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건 아니지,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억 하나만 맞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아주 최상급이었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바로 나온 적이 있었고, 이런 기출 문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명신탁을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건데 정말 여기는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천천히 해드렸으니까 점검을 한번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주택임대차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상가건물 임대차 정말 우리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주택임대차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잘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